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전격적인 사퇴 선언 소식 여러분께 자세하게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전 4기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된 오거돈 시장.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 인정하고 피해 여직원에게 사죄드린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3전 4기의 과정을 끝이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부산을 위하여 참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표정을 보여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 여성에게 사죄하면서 사퇴를 선언했고 3전 4기의 부산시장 도전 과정을 이야기하다가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SBS 성혜영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혜영 위원, 네. 오거돈 시장의 사퇴 선언은 정말 전격적이었어요. 갑자기 들어온 소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부산 정가에서는 오거돈 시장이 오늘 사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었고요. 예. 오늘 아침에는 일부 부산 지역 언론 매체들이 건강 때문에 사퇴한다 이런 오보까지 냈지만 오거돈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을 사죄한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네. 피해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저희도 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일이 강제추행이 언제 어디서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고 또 본인이 인정한 바로는 지난달 이제 자막에는 7일 나오고 있는데 저게 7일 설도 있고 9일 설도 있습니다. 예.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이 결제를 받으러 들어왔는데 뒤에서 강제로 무리한 신체 접촉을 했다. 상반신에 대한 무리한 신체 접촉 그리고 그 이후에 안면부에도 강제 접촉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요지입니다. 이 여직원은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부산시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했고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사실관계입니다. 지금 지난달로 나가는데 이번 달이라는 네, 이번 이번 달입니다. 달이죠, 이번 네, 달. 이번 지난달이 아니고 네, 이번 달 9일 예, 7일 또는 9일 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선거 바로 직전이었다는 선거 얘기네요. 일주일 전이죠. 예. 지금 우리 송성준 부산지국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부산 현지에서 올라온 이야기 가운데는 이 사퇴 또 강제추행 사실 관련해서 어떤 피해 여직원과 오거돈 부산시장 사이에서 어떤 합의를 했고 그것을 공증까지 받았다. 뭐 이런 기사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던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오후에 브리핑을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자와 오거돈 시장 쪽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 쪽에서는 부산시장직을 사퇴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를 않겠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강제추행이 성립이 되면 예. 강제추행은 과거에는 친고죄. 예. 친고죄였지만 지금은 반의사 불벌이 아닌 어.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면 바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경찰청에서는 일단 오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이제 공식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 선언 워낙 전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도 아마 반응들을 내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정치권의 반응이 나오면 여러분께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희 교수님도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오전에 언론들이 대체적으로 좀 짐작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에는 부산 선거에 대한 참패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또 위암 수술을 받았다는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심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보좌진들조차도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추행으로 이렇게 끝이 나니까 이 부산 시민들이 상당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이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말 더듬이지만은 양심은 더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책을 읽을지 못할 정도로 말 더듬이 심했습니다. 이런 걸 노래 즉 성악으로 해서 이게 개선을 한 그런 아주 화제의 인물이었는데 언어 장애가 있었는데 네, 본인이 노력해서 네, 극복을 노력해서 했다. 극복을 했죠. 예. 그런 경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성추행은 실질적으로 뭐 본인에 대한 뭐 양심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라든가 부산시 정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박정환 교수님. 네. 일단 강제추행이라고 하지만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 특히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명백한 성폭력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동안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왔던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민 누구나 다 기억하는 사건이 있죠. 안희정 사건입니다. 예, 도대체 그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이거는 뭐 재수없어 걸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다른 지역도 아닙니다. 부산시장은 지방선거 시작된 이래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보 노무현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역주의의 벽을 뚫기 위해서 수많은 진보 정치인들이 노력했던 곳입니다. 예, 그것을 국민들이 밀어줘가지고 당선됐는데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이미 그 전에 안희정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성인지 감수성 얘기할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결제 들어온 여직원을 그것도 자기 집무실에서 술 먹은 것도 아니고 물론 술 먹어도 문제지만 강제로 추행을 했다? 이건 폭력이죠. 이거야말로 예. 성폭력입니다. 이거는 범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건 당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야당이냐 민주당이냐가 아니라 몰지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받아야 돼요. 피해 여직원이 사퇴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지만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성영 의원님, 네.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런 네. 어떤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을 했다는 의혹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또 폭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혹 제기? 성추행은 아니지만 예. 아까 주영근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처음 받은 것은 2018년 이제 당시 부산시장 선거가 끝난 직후입니다. 예. 부산시 산하기관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부산시 산하기관 용역 노동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거돈 시장 좌우로 젊은 여성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면에도 여성 직원이 앉아 있고 이런 자리 배치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인 소위 말해서 여성 노동자들을 하나의 도구로 인지하는 그런 행태 아니냐라는 비판을 당시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안은 작년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그 당시에도 부산시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에 대해서 성추행 의혹이 있다 하는 예. 소문을 보수계 유튜버들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오히려 오거돈 시장이 거꾸로 소송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이다.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유야무야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오거돈 부산시장 관련해서 저도 뭐 카카오톡으로 날아온 소식을 봤더니 그 당시에는 강력하게 내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강력하게 아주 부인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맞서서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오히려 법적 대응했다. 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조금 전에 박찬환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이 된 것은
지방자치선거제도가 부활한 이후에 최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과드립니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이 어떤 인물인지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부산시당도 말이죠.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큰 충격을 드린 데 대해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관련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민주당 부산시당도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 또 징계하겠습니다. 뭐 제명 이런 조치가 나올 것 같네요. 네,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역 분위기도 그렇고 여성계 전체의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참 이 성폭력 사건이 대부분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피해 여직원이 어떤 수치심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기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자칫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주변 분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해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또 사퇴하는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나오는 언론의 얘기는 성추행 피해 여성이 사퇴를 요구했다. 뭐 이렇게 딱 한 줄 정도밖에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좀 이상스러운 것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 방금 뭐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만 4월 9일 날 사건을 내놨고 4월 9일 날 바로 변호사한테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뭐 이제 알려진 거죠. 네, 확인된 네, 내용은 네. 아직까지 아니고요. 그 정도 4월 9일이 사실 맞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총선 전 약 6일 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막 가정을 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9일 날에 성폭력 상담소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총선 전에 이것이 발표가 됐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을 하죠. 특히나 선거 막판에 여야 간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뭐 흔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선거 막판에 어떤 불미스러운 말 실수라든가 또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상당히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 지금 9일 날에 발생이 됐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물론 명확하게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도 아닙니다만 내면적으로 정무적인 상황을 상당히 고려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관련한 기사를 저도 봤는데 말이죠. 아직까지 이 부분은 이제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오늘 오후에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면 자세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 같긴 한데 피해자도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뭐 동의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도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이번 충격적인 사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부산시장직을 그만뒀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왜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인지 그렇게 미투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이후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넓게 확산돼 가고 있는 와중인데도 왜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저희가 교훈을 아직도 잘 못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권에 그런 어떤 독특한 문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는 원인이 될까요? 정치권만의 문화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전문직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성추행 사건들에 대해서 미투 운동 이후에 자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여성들이 오히려 더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우리 사회가 사회 운동으로 커질 때는 관심을 언론에서도 두다가 어느 정도 좀 흐지부지 되는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그 안희정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미투 운동이 몇몇 유명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이런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또 마치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런 의식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안희정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이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될 문제고 공직사회 내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동안에 뭐 무서워서 여성들이랑 술 마시겠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그런 얘기들을 남성들이 많이 했는데 네. 웃을 일이 아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누가 그런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상시에 조심하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동등하게 본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오거돈 부산시장 강제추행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사죄하면서 남은 삶 참여하면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의 패널분들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력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서 오거돈 부산시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사퇴를 선언하면 그것으로 바로 부산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까? 부산시의회에 사임서가 접수가 되는 됐다면서요? 동시에 바로 이제 사임이 되는 겁니다. 부산시의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면 오늘로 부산시장직에서 네, 물러난 아닙니다. 것이다. 이제는 이제 행정부 시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이제 보궐선거까지 계속 권한대행 체제로 부산시가 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사퇴하고 나서 뭐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4월에 네, 예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예. 보궐선거를 나눠서 했는데 이게 너무 행정 수요가 많다, 선거할 비용도 일이 많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년 4월 첫째 주 수요일, 그러니까 내년 같으면 4월 7일에 이제 보궐선거를 몰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자격을 상실한 후보들 모두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그러니까 4월 7일에 공직선거법 32조 2항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성폭력과 관련해서 1년 9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 때 뭐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죠. 당시에 당선 소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어떤 인물이고 이후 내년에 치러질 부산시장 선거는 또 어떻게 치러지게 될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산의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부산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다시 다집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부산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본인이 먹칠을 한 셈이 됐네요. 오거돈 부산시장은 어떤 정치인입니까, 성현 의원? 네, 오거돈 부산시장은 뭐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바로 서울에 와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행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 출발을 하고 부산에서 74년부터 잠깐 근무를 한 다음에 서울로 올라왔다가 92년에 다시 부산시의 국장급 간부로 내려가서 그 이후로 쭉 부산시의 고위직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 6.5 재보선 때 선거에 처음으로 당시 열린 우리당 예. 정부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합니다. 낙선을 하고 그 이듬해인 2005년과 6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다음에 대학 총장을 지내고 또 선거에 또 나갔다가 한 번 더 떨어지고 나서 이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지방선거 도입된 이후로 부산에서 처음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 계열 후보로 당선을 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예, 부산에서 이렇게 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장이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거돈 부산시장 본인에게는 물론 스스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어주고 떠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23년 만에 아마 민주당이 첫 부산시장을 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뭐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낸 어떤 입장문을 보니까
민선 시장, 그 민주당 쪽에서 시장에 나와서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라는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산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사회적으로 유력 인사들의 이런 정치 권력에 대한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은 뭐 다 마땅히 비난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치에 볼 수 있는 그런 파장들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당장 내년 보궐선거에 과연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그 부산시장을 선거에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부산 시민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투표에 대한 어떤 지지를 부탁할 것인지 굉장히 곤혹스럽다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년 4월 7일, 내년 4월이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부산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적어도 부산 지역에서 그 당시에 그때의 민심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겠느냐,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선거 또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 지역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3석을 얻었군요. 부산 전체 18개 의석 가운데 3석을 얻었는데 4년 전 20대 총선 때보다는 민주당 의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그만큼을 미래통합당이 더 가져간 셈이 됐는데 이번 선거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여당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부산 지역의 결과는 전국적인 선거 결과는 상당히 많이 달랐고요. 부산 지역구 선거에서의 득표율 한번 볼까요? 21대 총선 부산 지역구의 평균 득표율 미래통합당이 52.74%, 더불어민주당이 42.19%, 비례대표 평균 득표율은 43.75%,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이 28.42%. 박창원 교수님, 네. 이것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여당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의 민심은 여당보다는 미래통합당 쪽에 더 기울어 있다. 이번 선거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힘겨운 선거가 될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악재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PK 민심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들이 있어요. 유재수 경제부시장, 있죠. 그다음에 조국 장관. 이 조국 논란이 특히 부산의 젊은이들에게 이 공정에 대한 그 의구심, 이번 현 정부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불을 지폈거든요. 그래서 PK 민심이 물론 이 경남 지방의 일자리 문제, 뭐 조선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자리 문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런 그 부산 출신 정치인들의 도덕성 논란이 큰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잊혀질만 하니까 또 터졌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저도 오거돈 시장의 당선을 응원했던 사람인데 물론 마음속으로 응원했지만 실망감을 넘어서 모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런 상태에서 누가 지금 뭐 여러 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후보 누가 나가든지 간에 그럼 당신은 안희정 그다음에 오거돈 말고 당신은 그러면은 안 그럴 자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과연 선거운동이 제대로 되겠느냐. 예.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진짜로 말 그대로 이런 문제하고 아예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뭐 여성 후보를 내보낸다던가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도 있어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뭐 악재 중에 악재. 내년 지방선거 그것도 대선 1년 전 아닙니까? PK가 그동안에 민주당의 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나 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있어서 큰 축을 맡아왔는데 이 축이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서 저는 아까 오거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진짜 정치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거의 뭐 모욕감, 실망감 이거 진짜 상실감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제인가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군요. 탐관오리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현재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 여당인 민주당에게 상당한 악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궐선거 치러지게 되면 또 막대한 국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게 되죠.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 시민의 위대한 선택이라고 본인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 선택에 먹칠을 했고 또 국민의 세금이 보궐선거에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와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